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종합지수의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장세 변화로 인해서요, 관심을 가질 만한 중소형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71포인트 하락한 3013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약세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19포인트 하락한 944. 국내 양대 지수는 하락폭이 심화됐지만은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나름대로 좀 선방했다라고 봐야겠죠. 일본 증시만 0.9%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은 약보합이에요. 0.03. 국내 증시와 같이 그렇죠? 신흥 지수에 있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0.8% 상승 마감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빠진 배경을 보면 저는 가장 손에 꼽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달서부터 그렇죠? 지난주까지 상승폭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 거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틀 연속 좀 지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글로벌 증시와 나타났다 해서 뭐 내일서부터는 하락폭이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연출이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하락폭이 컸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죠. 근데 이게 처음 구속이 아니에요. 3년 전에도 그죠? 구속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이 삼성전자 주가와 그죠? 종합지수를 보면은 오히려 상승으로 했단 얘기죠. 자, 이것이 삼성전자의 월봉 모습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바로 여기 음봉이 나올 때 구속이 됐고, 1년 뒤인 2018년 2월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그죠?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했고 종합지수도 이때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종합지수보다 상승폭이 컸다. 그럼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할 필요가 있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올라서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그러한 이유가 덧붙이면서 좀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거는 단발성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 보면은 4원 50전 상승한 1103원 9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환율이 그동안에 1200원대에서 1080원까지 내려왔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1100원대 회복이죠. 이런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은 이 1100원 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순매수로 전환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어차피 바이든 정부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취임식을 가지면은 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달러를 많이 푼다는 얘기죠. 달러를 많이 풀면은 당연히 달러와 가치는 떨어진다. 원화는 강세다. 그래서 환율은 추세상으로는 하향 안정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당장은 안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유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기간 쪽을 보면요, 오늘 2,700억 매도했지만 연기금 물량이 그 이상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뭐 금융투자라든지 이쪽은 순매수 쪽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작년 연말에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지난주에 옵션 만기였죠.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관들은 언제든지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종합지수 수급상으로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작지 않나 해서 뭐 내일서부터 내일 뭐 크게 빠지면 오히려 3일째가 투매는 우리가 받으라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조금 하락 추세는
좀 진정되는 국면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종합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LG와 삼성 SDI 셀트리온 다 하락했는데요. 현대차만 강보합권이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수 하락 너무 겁을 먹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 이제 회원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요새 시장이 안정이 된다 해도요. 지난 고점 3266포인트를 뚫고 바로 돌파는 힘들겠죠. 그래서 좀 소폭 올라가면서 좀 진정되는 행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대형주들은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군이지만 개별 종목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010-242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죠? 구속될 때와, 그리고, 그죠? 집행유예로 나올 때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요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인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90만 주 매도고 개인들이 15만 주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50만 주 매수죠.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LG화학도 오늘요 15,000원 하락했는데 개인들 순매수가 3,000주도 안 돼요. 그죠? 삼성 SDI도 한 4% 빠졌는데 개인들 매수가 27,000주밖에 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그만큼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도 4.5%나 하락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 현대차만 조금요 오늘 강보합이지만은, 그죠? 개인들 매수가 13만 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기관들이 시장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게 따지면은 지수 하락폭은, 그죠? 진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중소형 종목 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현금 20% 확보하자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한 3,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은 그냥 우리가 더 추가적인 매수 비중을 늘리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죠. 자, 카카오는 언택트 시대의 대표 수혜 종목으로서요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죠. 일단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요. 2018년도에 729억의 영업이 19년에는 2천억, 작년에는 한 500억 가까이 될 걸로 보고요. 올해는 7,500억 정도죠. 실적이 크게 주요 사업 부분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자회사죠.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자회사 상장으로 지역 가치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 해서 증권사마다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50만원에서 53만원, 삼성증권이 51만원 에서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또 새로 진입한 신사업 부분들도요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하죠. 최근 렌탈과 정기 배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품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 그러죠. 2016년에 25조 9천억에서 올해는 40조 원으로 이 구독 시장이 커진다 하죠. 그래서 신사업으로 진출한 부분도 성장세 기대가 되고, 또 창작 K업 등을 내세운 카카오 재팬의 웹툰 서비스 피코마드, 그렇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우리가 관심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새롭게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카카오 모습을 보면, 그렇죠? 지난 7월달이죠? 8월달이죠? 8월달에 고점을 8, 9월달에 형성을 하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요번에 새롭게 역사 고점 돌파하고 시장 조정하게 좀 대밀리는 모습인데, 카카오도 금일요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적인 순매수를 나서고 있다죠. 그런 볼 때 오늘 빠진 폭은 이 카카오 자체적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낙폭이 심화되다 보니까는 동반 약세를 보인 것 같아서 아까 말한 종합지수가 조금 이제 하락이 제한적으로 낙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카카오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더더욱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마찬가지죠. 자, CJ 그룹 계열의 드라마 및 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인데, 제일 이제 큰 재료는 이제 OTT,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해외발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등 이제 새롭게 국내 진출을 할 걸로 보고, 또 국내 업체들도 있죠. TV라든지 웨이브 이런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보면 스튜디오는 최우선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넷플릭스하고는 지금 이제 협력 관계에 있죠. 그 중에서 작년 12월 달에 출시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그죠? 열풍, 흥행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마진율도 한 20%로 상당히 높고,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던 톱 100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9편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7편이 스튜디오가 드래곤이 제작한다면, OTT 아까 말한 대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들이 국내 진출하면은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죠?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국 쪽 시장이 상당히 큰데, 여기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중국 OTT 사업자 오리지널 작품을 3편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한알령 해제가 되면은 더더욱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넷플릭스하고 이제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1월서부터 맺었죠. 3년간 넷플릭스의 드라마 20편 정도 동시 반영하는 계약 체결과 추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도 연간 3편 제공하기로 했다 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서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작년에 한 567억, 재작년에 287억, 그리고 올해는 한 700억,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OTT 시장이 좀 커지면서요, 뭐 제콘텐트리라든지 전반적인 이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의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차트 유명 보죠. 요 이제 밑꼬리 길게 달렸는데, 이것도 수급상 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죠. 오늘 뭐 비록 1,100원 하락을 했지만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그죠? 오늘 거래량도 25만 9천 주, 전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 드려서 뭐 카카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작년서부터 크게 움직인 종목이 아니라 이 월봉상 일봉으로 보면은 지난 12월 달서부터 좀 주가가 올라와서 크게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온 부분은 없어요. 그죠? 새롭게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수 부담으로 대형주들은 당분간 좀 숨 고르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넷패스, 그죠? 그리고 FST, 후성, 코미코, 하나머티리얼즈 뭐 등등등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다 좋은 모습.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종목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개별 종목들도 오늘 하락폭이 심화됐지만은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렇죠? 재차 상승 가능하다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후성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FSD도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그런 관점이고, 코미코는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떴다가 오늘 좀 하락폭이 심화되긴 했지만요, 뭐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개적인 관심 필요하고, 뭐 넷패스는 우리가요 한 30% 정도 차익 실현하고 좀 추가 매수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 조정을 안 받죠. 오늘도 넷패스는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보유한 물량 70%만 좀 더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보시고,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는 에코프로 비에 상신 EDP, 그리고 이노메트리. 저는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이노메트리가요, 이게 이제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 검사 장비 쪽이죠. 자, 그러면은 안정성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부분 작년에 한번 부각이 되려 하다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보는 그러한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실망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인다. 그렇죠? 한번 관심 갖고, 필요옵티스도 오늘 낙폭이 심화됐지만은 저는 이 삼성 S대 쪽에 좀 납품하는 종목군도 개적인 관심 갖고, PNT 그죠? 그리고 DNT도 한번 크게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 크게 떴다가 지금 이틀 조정받고 있죠. 타이밍적으로 한번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2차 전지 종목들, 개별 종목들, 이러한 종목도 우리가 관심 가져도 되고, 그리고 이제 5G하고 스마트폰 쪽, HF와 오늘 뭐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됐지만 오늘 하락폭이 깊었지만은 수급적으로 안정되고, RFHIC 그리고 와이팜이 보호해서 물량이 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그죠? 이것이 이제 보호해서 물량에서 풀리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물량 일부 좀 나왔다 보고, 그죠?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이고, 뭐 스마트폰은 요번에 뭐 상당히 저희가 잘 맞췄죠. 뭐 MC 넥스 역사 신고 오늘도 무지 강했어요.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도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좀 약세로 보였지만은 거의 조정의 끝마무리가 아닌가라뇨. 그래서 최근에 이 스마트폰 쪽 부품 쪽도 계속적인 관심 갖고, 그리고 뭐 바이오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뭐 카코스테어 빼고,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좀 개별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너무 변동성이 커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종목, 뭐 삼성 바이오로진데 뭐 셀트리온 정도만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이것이 이제 FS죠. 팹니클 해갖고 아마 EUV 관련 종목에서 올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주가는요 4.8%, 상당히 하락폭이 컸죠.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5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있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뭐 새롭게 좀 매수를 하신다면 한 21선 전으로 밀린다면은 하고, 만약에 오늘 뭐 거래량도 67만 주, 그죠? 오늘 좀 거래가 과열되면서 밀렸다면 팔아먹고 좀 도망가는 물량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뭐 평균 거래량보다 살짝 뭐 하이하든지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21선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21선이 2만 9천 원 정도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3만 원 밑에 내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넷패스는 뭐 원체 강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한 4만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 한 30% 정도 조절하고 한 4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지금 추가 재매수를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플러스권 조정을 받고 있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1년을 내다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톱이고, 그리고 이제 세컨 종목으로 그죠? 넷패스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후성이 상당히 안정되겠죠, 그죠? 오늘도 200원 상승한, 그죠? 오늘 같은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모습 속에서 상당히 선방했다. 요 종목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오늘 거래량 450만 주인데, 뭐 전일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은 과열되는 모습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떴기 때문에 내일 뭐 소폭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 최근 고점 13,2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이노메트리, 그렇죠? 엑스레이로 검사 장비 쪽인데,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
아마 새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좀 약세 보였지만은 글쎄요, 지금 21선에 맞닿고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요 이제 13,550원이네요. 뭐 요 정도 선은 좀 지켜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뭐 DNT 그죠? 이틀 크게 뜨고 이틀 조정인데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 뭐 와이파만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고, PNT도 하방 경쟁이 강하죠. 오늘 오히려 기관들이 39,000주 매수하고 걔네들이 22,000주 매도죠. 아마 전반적으로 새로운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솔 테크닉스 그죠? 이게 이제 한솔이 삼성 그룹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병철 회장의 그러니까 이병철의 큰 딸이죠. 그 부분 상당히 움직임 그죠. 근데 이제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뭐 메인 종목이라든지 세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 10에서 20% 나면 빨리 나와서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은데, 흐름은 상당히 재료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캠트로닉스, 뭐 MC넥스죠. 뭐 MC넥스가 상당히 강하죠, 그죠?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삼성전기가 메인이고, MC넥스가 세컨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뭐 신규 매수는 우리가 좀 늦었다 보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이 극대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상신 EDP도 오늘 좀 낙폭이 심화됐지만 수급적으로죠, 개인들 매도세, 저는 아마 재차 좀 상승, 시장만 안정되면, 특히 오늘 거래량이 39만 주예요. 그러니까는 시장 역량에 의해서 빠졌다가 보시면 돼서, 이런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시장만 안정되면은 아마 다른 여타 종목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상승 반전이 기대된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 상황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봐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1년에 400만원 있죠. 저희들이 하루에 한 3세,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번 정도 속보를 보내드렸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큰 관계로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크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그리고 이수장증권과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내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이제 회원 관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보 제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금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